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전직 보디빌더 구속 면했다. 자, 지난 5월 저희도 전해드렸죠.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전직 보디빌더 저렇게 주차 문제로 같은 입주민 여성을 폭행했던 사건. 어제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습니다. 사건 반장 끝나고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당연히 구속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거 기각했어요. 자, 사람을 팬 것도 문제지만 자, 백 변호사님 기억하시죠? 네. 그 쓰러져 있는 여성한테 침을 퇴 뱉었던 거. 사실 저도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이 사건을 봤었는데요. 이제 일단 피해자 같은 경우 무차별 폭행을 당해서 전치 6조의 중상을 입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다만 이제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도 중요하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직업, 그다음에 주거가 일정하고, 그리고 이 가족 관계라는 건 아마도 저때 같이 저 여성을 공격했던 본인의 부인, 저 여성도 역시 공동 상여물이 입건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 와이프가 임신 중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서 영장이 기각된 것 같은데, 사실 범죄 혐의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자동적으로 좀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을 반영하지 않은 건 저는 저 상황의 심각한 정도나 중대성을 봤을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다소 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현영 맘카페 사기 연루? 자, 이 현영 바로 방송인 현영 씨입니다. 600억 원대 맘카페 상품권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 이런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기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일단 그 맘카페 회원 수백 명을 상대로 해서 상품권 사기를 친 일명 그 맘카페 사기 피의자 A 씨가 있습니다. 이 A 씨가 절친한 친분을 자랑했던 유명 연예인이 있는데요. 이 연예인이 바로 현영 씨였던 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요, 현영 씨는 지난해 A 씨에게 총 5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A 씨가 현영 씨에게 매월 7% 이자를 주고 6개월 뒤에 원금을 갚겠다, 이런 조건이었는데 일단 5억 원에 대한 이자로 월 3,500만 원씩 5개월간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원금에 해당하는 3억 2,500만 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이 A 씨는 현영 씨뿐만이 아니라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맘카페 회원 61명에게 142억 원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 수익을 거두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다수가 가정주부였는데 회원들 282명에게 464억 원을 불법으로 모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이구야. 그런데 이 282명 가운데 61명 제외한 피해자들은 진술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1명에 대한 142억 원만 사기 혐의 액수에 포함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저 사기범을 주도한 자가 나랑 친한 현영도 여기 투자하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다. 때문에 현영 씨를 마냥 이 피해자로만 보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자, 이게 저번에 이 주가 조작 사태 연루 의혹 받았던 임창정 씨 건하고 약간 분위기가. 그러니까 유명 연예인들 같은 경우 사기 사건, 대형 사기 사건에 종종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뭐 단순하게 투자만 했다더라고 그렇게 그 쓰임을 당한 것뿐만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건 조금 더 적극적이었다. 그러니까 이 맘카페 운영자가 자기들 보는 앞에서 현영 씨랑 전화 통화를 하기도 했었고, SNS에 두 사람이 현영 씨하고 그 맘카페 운영자하고 같이 친한 사이인 것처럼 이렇게 사진도 올랐었고요. 또 이 현영 씨가 이 출시한 화장품 같은 거를 맘카페를 통해서 판매를 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현영 씨가 이렇게 거액을 투자하니까 우린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현영 씨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 나도 이자만 받고 지금 원금도 좀 제대로 못 돌려받고 있다, 그런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조차도 또 피해자들은 그 이자 한 달에 7%나 되는 건데 그게 정상적인 이자라고 볼 수 있는 거냐, 그것 자체가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수익을 내준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인데, 아직 이제 지금 소속사나 이런 데, 현역 소속사나 이런 데서는 정확하게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다, 확인해주기 어렵다,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계속 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갈게요. 비닐봉지로 머리 꽁꽁입니다. 야, 진짜 인두껍을 쓰고 이랬습니다. 자, 먼저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저거 보이십니까? 머리에 비닐봉지가 씌워진 강아지입니다. 심지어 기둥에다가 저 끈으로 묶어놨어요. 옴짝달싹을 못합니다. 자, 저 비닐이 매듭 지어진 걸로 봐서 사람이 씌운 거겠죠. 자, 이걸 처음 발견했던 목격자가 저렇게 벗겨내서 강아지를 구조했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이걸 보고 처음에 저 짓을 했던 자가 뭘 의도했을 거라고 보세요? 그냥 걔가 괴로워하는 걸 보고 즐긴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 명백한 저거는 그 걔에 대한 학대 행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 9일 부산 진구의 한 골목에서 지금 보셨던 것처럼 강아지 얼굴에 저렇게 비닐이 씌워진 채로 지금 기둥에 저렇게 묶인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 비닐이 그냥 대충 씌웠다면 바람이 불면 날아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밑에 목 부분에 매듭까지 씌워놨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하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인데 그나마 다행인 건 저 비닐 사이에 틈이 좀 있어서 저 강아지가 숨은 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데요. 일단 강아지를 최초 발견한 목격자가 구조를 해서 지역 해당 단체에 이 사실을 알렸고요. 지금은 부산진구청에서 유기동물보호소에 인계한 상태입니다. 자, 승재현 위원께서는 지금 반려견을 키우시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저런 거 보면 정말 눈이 뒤집히지 않으세요? 아까 저한테 이 질문이 왔을 때 어느 정도 톤다운을 해야 되느냐 그거 갖고 고민을 했었는데 아까 백 변호사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저거는 동물에 대한 분명히 학대인 것이고 우리 동물보호법상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저기에 왔는 CCTV가 없는 장소에서 저렇게 강아지에게 학대를 했기 때문에 사람을 좀 찾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단체에서는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나라 CCTV 그 장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앞뒤로 1km 상관에서 분명히 찾을 수 있다고 보고 말 못하는 동물에게 저렇게 학대하는 것은 그건 분명히 사람으로서 좀 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닌가. 반드시 처벌받는 게 맞다. 또 경찰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갈게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약간 이 광고 카피 같기도 하고.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한 남성이 비틀거리면서 운전석에 오릅니다. 이거 딱 봐도 술 냄새 나죠. 관제센터에서 이거 보더니 딱 걸려서 자, 경찰 출동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걸렸구나 싶어서 쌩 도주를 합니다. 자, 속도를 내면서 도주를 하고 있죠. 아유, 빨리 간다. 자, 주택가 골목으로 지금 진입을 하는데요. 자, 지하 주차장으로 쏙 와, 들어가고 영화다. 있어요. 세상에. 경찰차도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따라 들어가야 될 텐데요. 자, 세상에. 시동 걸린 차를 놓고 사람은 사라졌어. 와, 진짜 취한 거 맞네요. 자,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건물 수색하고 있는데. 자, 저 바로 옥상 문은 창고. 원래 잠가 놓으세요? 여기 원래 문이 열려 잠겨 있어요? 있나요? 에이, 문은 맨날 잠겨 열어놔요. 자, 바로 그때 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사람이 저기 있다. 아이고, 잡았다요, 놈. 아이고, 참. 자, 음주 측정했더니 면허 취소 기준에 무려 2배. 아이고. 이때가 아침이었습니다. 도주하면서 정말 시내를 쌩 저렇게 달려. 만약에 사람 다쳤으면 어떨 거야, 진짜? 네, 맞습니다. 지난 3월 25일 아침 8시 반이었습니다. 경기 안양시의 한 상가 주변이었는데 40대 남성이 음주운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에 비틀거리면서 운전석에 타는 이 운전자 모습을 수상하게 본 게 지자체 관제센터였습니다. 그래서 이 관제센터가 경찰에 신고해서 뒤쫓게 됐고요. 하지만 저 사람 도주했습니다. 어느 주택 지하 주차장에 들어갔고 경찰을 따돌린 듯 했지만 경찰 관제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뒤따라 도착을 합니다. 시동도 안 끄고 달아난 운전자 찾기 위해서 내부를 수색했고요. 아침 11시 반쯤 옥상 창고에 숨어있던 이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40대 남성이 붙잡혔는데 역시 면허 취소 수치에 만취 상태였습니다. 아침에 음주운전하고 도주구까지 벌였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를 했습니다. 아유, 진짜. 좋습니다. 예. 자, 다음 또 이어갈게요. 돌아온 영원한 오빠. 자, 가수 나훈아 씨. 씨라고 하기도 좀 선생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수 나훈아 선생이 1년 5개월 만에 어제 새 앨범을 또 깜짝 발표했는데 뮤직비디오가 후덜덜합니다. 보시죠. 자, 양옆에 조직원을 둔 우두머리가 저렇게 근엄한 표정으로 나오더니 갑자기 댄스를 춥니다. 어울리지 않게. 자, 이후 자, 꽃남방을 입은 남성도 맞서서 저렇게 딱 오더니 춤을 추는데요. 바로 가수 나훈아. 너훈아 말고 나훈아. 자, 영화 같은 잠시 후에 격투씬까지 어이구, 뺨을 확 때리고 그냥 한 놈, 두 놈, 죄송합니다. 자, 바로 부산 갈매기가 아닌 기장 갈매기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계십니다. 자, 설명 없이 좀 더 음악 감상해 보실까요? 내가 바로 기장 갈매기다. 부산 갈매기 아니고 기장 갈매기. 말씀하신 것처럼 가수 나훈아 씨가 발표한 새 앨범인데요.
무려 6곡입니다. 앨범 타이틀이 새벽이고 그 안에 뭐 삶, 사랑은 무슨 얼어 죽을 사랑이야, 아름다운 이별, 타투 이런 곡들 전부 자작곡이었죠. 거기에 이 6곡을 전부 타이틀곡으로 내면서 4곡은 또 뮤직비디오를 찍으신 겁니다. 그 뮤직비디오 중에 한 편이 지금 보신 기장갈매기인데 나훈아 선생님께서 76세십니다. 어쩜 좋아. 근데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요. 아, 저 진짜? 꽃무늬 남방이랑 청바지 너무 잘 어울리지 않으십니까? 액션 연기도요. 뭐 우리 양인카보다 몸 잘 쓰실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다른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왜 카카오톡만 해? 이런 걸 또 홍보하는 날카로운 내용도 담고 있긴 한데 저 앨범 타이틀은 새벽이거든요. 이분이 잠이 안 오실 때 6곡을 다 작곡을 하셨답니다. 세상에. 잠 안 올 때 우리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왠지 반성하게 됩니다. 와, 내일 모레가 그럼 8순이세요. 와, 진짜 깜놀. 좋습니다. 자, 대박 나시고요. 자, 마지막 사연으로 이어가 보죠. 왜 하필 친정이 제주도? 아하. 자, 오늘은요. 이 사반 가족께서 조금 전에 메일로 직접 제보해 주신 사연인데 한번 들어보죠. 네, 일단 추석 때 아내 고향인 제주도에 가는 부부를 따라가겠다는 시어머니 때문에 고민이다. 이런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결혼 전에 지금의 시어머님, 도련님 그리고 남편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연자가 고향이 제주도기 때문에 당시에 숙소 식사까지 그야말로 풀코스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결혼한 뒤에 아이 낳고 맞벌이하면서 고향 못 간 지 벌써 5년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꼭 다녀오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 알게 된 시어머니가 결혼 안 한 도련님이랑 이번에도 같이 가자고 나서신 겁니다. 이번에 가게 되면 사실 아내는 친정집 가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따로 숙소도 잡아드려야 하고 식사까지 일일이 신경 써야 할 생각이 들어서 부담이 너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 기분 안 나쁘게 이렇게 거절을 좀 잘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동시에 스트리밍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실 것 같아서 조금 너무 격한 말씀은 조금만 아껴주셨으면 합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시어머니입니다. 어머머머머머 세상에 애미야 이런 우연이 있니? 나 추석 때 제주도 가려고 했는데 마침 또 네가 간다니까 얼마나 좋냐 이거. 요즘 다 일본 간다고 해가지고 제주도 사람 없다잖니. 이럴 때가 또 제대로 대접받는 거란다. 간 김에 사돈댁도 뵙고 얼마나 좋아 동그라미. 정말 이건 뭐 오해 끝까지 들어보세요. 다음 며느리입니다. 어머님 그거 어머님 저희 친정에서 바다 안 보여요. 제주 시내예요 시내. 오빠 성문이 오빠 너 보고만 있을 거야. 네가 좀 어떻게 해봐. X. 동그라미. 동그라미. 예? 동그라미. X입니다. 아까 동그라미였고요. 예. 자, 이거는 솔직히 저도 질문을 드리면서도 그렇습니다. 자, 일단 양 변호사님부터요. 저 예전부터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주도가 고향인 분들은 자기는 일하러 가고 집에 가는데 꼭 그렇게 따라가려는 사람들도 많고 고향 한번 내려가려면 표 구하기도 너무 힘들다. 제가 지금 고향이 순천이잖아요. 순천만 정원 때문에 사실 순천은 좋아졌는데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가끔 가려면 주말에 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원망스럽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까지 따라가시면 어떡합니까? 제주도 넓습니다. 바다 없는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지 마세요. 네. 자, 우리 승희 의원님. 시간차로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시간차로 가면 시간차. 예, 그러니까 먼저 저 친정에 가서 이렇게 다 저 친정 어머니하고 그다음에 뭐 아버님 다 만나 뵙고 한 3, 4일 있다가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가면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같은 날 같이 가는 거는 좀 아닌 거죠. 그래서 남편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세요. 엄마, 우리 저 누구 좀 엄마 아빠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 한 3, 4일 있다가 그때 가요. 그러면 그거 다 보고 난 다음에 사돈 댁 가고 그다음에 만나서 식사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간차로 가는 게 어떨까?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시간차로 가자고 하면 안 가실 텐데 시어머니가 지금 가서 원래 숙소랑 밥 이거 식사 다 해주는 것 때문에 지금 그때 너무 좋아서 따라가려고 하신 거니까. 뭐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걸 깔고 있는 거죠. 그건 깔고 있죠. 그건 당연히.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아까 그 성문이 오빠가 정리를 해야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지금 이 성문이 오빠 진짜 짜증나. 사연자분이 어떻게 지금 시어머니한테 이 얘기를 하겠어요. 대놓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중간에 성문이 오빠가 잘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갈 때는 이번에 가는 거는 말 그대로 여행, 뭐 남편하고 둘이 여행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서
남편 성문이 오빠가 잘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이게 옳고 그름을 따져달라고 지금 고민을 보내주신 게 아니라 그렇죠. 이 정말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를 좀 이렇게 잘 달래드릴 수 있을까를 좀 물어보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가족 여러분들도 이렇게 딱히 이렇게 뾰족한 대안은 잘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약간의 절충안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복덩이 엄마님, 며느리는 친정 가시고요. 남편, 시동생, 시어머니 이렇게 세 분이서 방 잡아 놓으실 수 있도록 일정을 짜드리세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김보님은 살짝 철이 없으시다 하셨고요. 써니님, 이건 아들이 중간에서 대처를 굉장히 잘해야 합니다 하셨고요. 리프맘님, 시어머님 눈치 챙겨주셔야죠. 그것도 5년 만에 가는데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OX로 이걸 따져보긴 했지만 이 사연을 보내주신 이 가족분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어머님 기분 상하지 않게끔 완곡하게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신 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저도 이런 또 막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전국의 모든 시어머님들을 응원하지만 이번 건만큼은 어르신께서 양보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